이 운전을 하다 보면요, 책을 수십 권 읽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돼요. 어떤 습성이나 인간의 본성, 본질, 그런 거를 잘 알게 됩니다. 일단 첫째로,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건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00m 뒤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은 운이 좋으면 가겠지만 사거리 신호등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그 거리를 뺀질나게 다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차 늦게 가면 빵빵 거리면서 빨리 가라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그래가지고 협박해서 가면 뭐예요? 가보면 가서 서 있어. 300m 앞 장곡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00m, 차로를 이용하세요. 100m 앞을 못 본다는 거죠. 결국은 그 앞에 맨날 서 있어가지고 신호는 지킬 거면서 뭔 거 빵빵거리고 돌아다니는 건 뭐야?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속도 위반하면서까지. 속도 위반해가면서 급할 거면은 신호도 어겨버리든가. 또 그건 못하지. 하여간 2km 앞까지 직진입니다. 사람은 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첫째로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건 뭐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제 경매차를 소개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정보를 갖고 와요. 뭐 타이슨 말 맞다나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정말 사람들은 경매장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들 계획은 갖고 오세요. 근데 그 계획이 뭐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 허위 정보를 보셔가지고, 그랜저 500만원짜리 없어? 소나타 300만원짜리 없어? 10만 킬로미터 이하로 그런 거 인터넷에 널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허위 정보를 들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도 좋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허위 정보를 내놓은 사람이, 이 가짜 정보를 준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구나. 아, 차값이 원래 그런 가격이 아니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 그러면 거기서, 그래? 그러면 올바른 정보가 뭐야? 아,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네 말대로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가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알던 그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안녕 하고 그냥 가버리세요. 와, 문제는요,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차 기름값 버려가고 점심도 못 먹어가면서 상담해드렸는데, 자기의 이 가치관이 깨지자마자 거기서 좀 더 나가지를 못하고 안녕 하고 가버리시더라고.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순간 그냥 멘탈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두세 건 있었는데, 그 1, 2를 맞았으면 3를 가야 되는데 1, 2 맞고 그냥 안녕 해버리시는 거야. 참 답답하더라고요. 또 길 가다가 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젊은 친구가 저한테 달려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아저씨, 여기 11-1번지 5번지가 600m 앞에 시속 70km 어딘지 아세요? 단속 구간입니다.
나는 그 동네 처음 왔는데 나보고 11-5번지라고 물어보니 내가 어떻게 알아? 아파트촌도 아니고 빌라촌에서. 그거 난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 옛날 전직이 선생님 출신이라 그런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 빠이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인데, 저는 이 선생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대안을 제시를 해줘요. 저기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 동네 사람들 다 모를 것 같고 자기 집 밖에는 모르지 않겠냐. 요 옆에 바로 부동산 저기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주소만 집원만 가지고도 아마 가르쳐 줄 거다. 여기 바로 10m 옆에 있다.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농담 아니라 10이면 10명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뭘 듣냐? 듣는 척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11-5번지 어딘지 아세요?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 뭐라고? 안 들려? 이러고 있지. 도대체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딱 마음속에 어떤 뭐 엉터리 정보를 가졌든 틀린 생각을 가졌든 간에 자기가 가진 이 생각을 이 행동 방식을 잘 바꾸려 들지 않아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 세상에는 말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똑똑한 인간들이 있죠. 근데 그 똑똑한 놈들도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한 좀 일반 어떤 사람들의 습성을 알아가지고 그 일반인들을 막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속을 챙겨가죠. 3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속 챙겨가는 방법은 하여튼 뭐 미꾸라지 같이 싹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들어도 몰라. 어떤 방식으로 이속을 챙겼는지 들어도 몰라요. 1km 앞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아, 들어도 모르지.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 가라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인데 뭐 검찰 조사 결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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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법령 어쩌고 저쩌고 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또 좋아해요. 500m 앞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진실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요즘은 아니죠. 벌써 한참 유행이 지나간 말인데, 300m 앞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팩트 폭행이란 말이 있죠. 팩트 폭행. 야, 나 이런 말을 듣고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어떻게 팩트가 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팩트는 팩트고 그걸 팩트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팩트가 폭행이래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멘붕이었습니다. 어떻게 팩트 폭행이 될 수가 있나. 그 이야기는 아무리 현실이고 아무리 사실이고 아무리 진실이건 간에 나한테 듣기 싫고 나한테 보기 싫으면 싫은 거야. 그건 폭행이라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데 진실을 얘기하는 네가 나한테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거지. 네가 싫다라는 거지. 야, 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진짜 그 팩트 폭행이란 말은 현 시대를 어떻게 반영하는 어떤 무서운 말입니다. 예, 팩트 폭행. 진실보다는 오히려 달콤한 말이 더 와닿는 세상. 그러니까 예, 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는 거겠죠. 정의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팩트를 얘기해요. 팩트는요, 아파요. 아픕니다. 하지만 아파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건요, 뭐든지 다 고통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머리가 빠개지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 팔다리가 진짜 뜯어져 나갈 만큼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노래와 춤을 잘 추고 싶어요?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오고 온몸에 파스를 붙일 만큼 연습을 해야 프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진실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실을 외면하려 들죠. 근데 그 외면하려 들다 보면 그게 편한 것 같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다가옵니다. 나이 48살 먹은 저한테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폭발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팩트 폭행이라고 매도하는 이 세상이 지금 이제 끓는 주전자처럼 한계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솔직히 쥐어 짜내는 거죠. 한국 사람 세 번째 좋아하잖아. 예, 3세번 좋아하니까. 세 번째는 운전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참 사람은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예요. 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이제 막 신호 위반하거나 자기가 확 껴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나 지금 급했으니까 깜빡이 켰지 않냐, 뭐 이런 식인 거고, 남들이 내 앞에 확 껴드는 건 또 용서를 못해요. 지는 아까 전까지 확 껴놓고는 남이 내 앞에 끼는 것도 용서를 못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뿐만 있나요? 내가 운전대 잡았을 적에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참 무서운 줄 몰라. 그래가지고 빵빵 그래야 그때서야 비켜주고 말이야. 하여간 공중도덕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지가 또 걸어다녀봐.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사람 걸어다니는데 빵빵거리고 저기 하면서 또 시비 걸 거라고. 그게 좀 유별나게 좀 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운전할 땐 네가 비켜야 되고, 내가 보행자할 땐 네가 서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의외로 한국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걸 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부대찌개 유명한 집 있잖아요. 뭐 유튜브는 상관없겠지. 뭐 놀분의 부대찌개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흥분의 무슨 나 부대찌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놀부를 욕하면서 놀부를 닮고 싶어해. 놀부의 행동 패턴을 자기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놀부를 말로는 욕을 하는데 모르겠어. 이 무의식 세계에서는 놀부를 추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부 부대찌개에 사람이 북적북적하지, 어디 길 가는 흥분해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런 음식점도 못 받고, 사람 있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착한 사람 이름 달고 하는 음식점은 내가 솔직히 못 본 것 같아요. 놀부네 식당, 놀부 보쌈도 있죠? 예. 그렇게 봤는데 흥부 보쌈은 못 봤네. 예. 아무튼 제 어떤 잡설은 오늘 용성의 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